그러면은 미국은 우리나라의 시장으로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이 우리가 강력한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소비시장을 가져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구조적으로 경상수지가 적자인 겁니다. 우리나라는 상황이 전혀 달라요. 우리나라는 무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이 돼버리면 우리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근데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되면은 다시 달러를 찍어내서 또 물건을 사줍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최종 소비시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중국이 생각하는 쌍순환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보시겠습니다. 지금 중국은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원래 중국은 미국의 어떤 그 전체 GVC 안에 소속돼 있던 하나의 일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중국이 더 이상 여기에 못 버티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나도 소비시장 할래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를 할 게, 기존의 GVC를 갖다가 망가뜨리고 내가 새로운 걸 하겠다라는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기존 GVC는 점점 약화가 되지만 그대로 있고 새로운 형태의 밸류체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각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미국과 똑같은 역할을 중국도 해줘야겠죠. 첫 번째, 소비시장을 확대해줘야 됩니다. 자, 중국이 점진적으로 확대를 할 거예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알아보실게요. 그 다음에 기축통화의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 경상수지 적자. 요거는 약간 물음표입니다. 지금 중국이 경상수지 적자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너그럽거나 관대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밸류체인이 형성이 된다. 중국은 지금 이거를 쌍순환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하고 중국만 보면은요, 상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둘이 패권 다툼을 하는 거고요. 경쟁이 심화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두 나라 간의 경쟁의 영역이 점점 확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 1, 2년 안에 끝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밥그릇 싸움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밥그릇이라는 건 뭐냐? 각자가 구축을 한 밸류체인, 각자가 구축을 하고 있는 이 생태계, 이 순환, 이것 간의 다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과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데요, 나머지 주요 국가들 입장을 봐볼게요.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캐나다, 일본, 러시아, 한국, 인도도 GDP가 굉장히 크거든요. 자, 이런 나라들 입장에서는요,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겁니다. 모든 나라들이 지금 기존 미국 중심의 GVC 안에 소속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새로운 밸류체인을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서 새롭게 포지셔닝을 해야 됩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셔닝을 새롭게 다시 정리를 해야 돼요. 이러한 어떤 그 새로운 환경에 우리나라만 노출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나머지 다른 나라들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쌍순환을 바라보는 5가지 관점 중에서 저는 두 번째로 제시를 드리고 싶은 것이, 기존의 어떻게 보면 단순환이죠. 하나밖에 없는 단순환, 글로벌 밸류체인이요. 이 단순환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밸류체인을 만들겠다. 요 얘기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것은 즉, 나머지 나라들, 중국과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포지셔닝을 잡아가야 된다. 이런 것과도 연결이 된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 GVC가 있는데도 굳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하려는 게, 이제 중국이 뭐 세계를 정복하려고 그런다, 뭐 중국의 야욕이 드러났다, 뭐 공산당이 전 세계를 적화 통일하려고 한다 등등 다양한 관점들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기보다는 중국 내부적인 문제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측면이 강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GVC라는 체제 자체가 중국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을 보장을 해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미국이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중국에게 거의 급소를 찌르려고 하는 치명타들을 많이 날렸습니다. 이것도 한국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선 야, 이거 가만히 있으면 내가 죽게 생겼구나, 이런 상황이 지금 돼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쌍순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하고 조금 많이 다른 부분인데요. 제가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이 조금 사고가 극단적인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새로운 밸류체인이다 라고 해버리면, 한국식 사고는 그러면 기존의 미국 중심의 GVC는 다 없애버리고 중국이 새로운 걸 만든다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그레이 영역으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중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대표적인 예를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소설 삼국지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조조가 중국 화북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위나라를 자기가 거의 통치를 하고 있었죠. 황제를 내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감은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조조가 힘이 제일 센데. 그러니까 못하고 있다가 소설에 따르면 제갈량, 제갈공명이 천하 3분지계를 냅니다. 무슨 말이냐? 자, 조조 빼고는 저기 남쪽에 강남 지역에 동호회 송건이 힘이 세니 쟤네들이 하나의 세력을 이루도록 놔두고 우리는 차라리 서쪽으로 가서 촉지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또 하나의 세력을 만들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이 위나라를 갖다가 전복을 해서 다시 한 나라를 세우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대치 상태로 갖다가 굳혀버리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의 사고가 한국에서는 별로 없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사고방식입니다. 나눈 다음에 굳혀버리자. 그 다음에 저놈이 빈틈을 보일 때까지 계속 기다리자. 일종의 이런 식의 전략인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건국 이래 지금까지도 이런 전략을 굉장히 많이 써왔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중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천하삼분지계를 쓰고 있다 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지금 미국이 완전히 힘이 너무 센 거예요. 중국도 미국을 당해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존에 있는 미국이 만들어 놓은 이 GVC가 자체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조금 삐그덕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용해서 미국하고 제일 삐그덕대고 있는 사람이 우리는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EU의 각 국가들하고 굉장히 삐그덕거리는 게 많습니다. 자, 중국이 여기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GVC 체제를 세계로 재편하겠다라는 생각이 안에 깔려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밸류체인, 이거는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EU가 자차적인 제조업 경쟁력을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이라는 거는 사실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EU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경제 블록도 가능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EU하고 미국 간의 사이가 안 좋은 부분은 중국 입장에서는 너무나 환영할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 지금 쌍순환 전략에서 얘기를 하는 또 하나의 밸류체인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은 중국 입장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나라가 두 개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한국하고 일본입니다. 자, 중국이 지금 일본, 한국의 GDP를 만약에 합쳐서 하나의 경제권을 이룬다면요, 미국의 GDP보다 더 커집니다. EU 수준의 GDP를 만들 수가 있고요, 하나의 단일화된 경제권을 갖다가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라는 곳은 굉장히 제조 경쟁력이 강하기 때문에 요 세 가지 밸류체인 중에서도 굉장히 특색 있는 그런 밸류체인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상황을 몰고 싶어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중국의 쌍순환을 바라보는 5가지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기존의 단순환에서 벗어나 새로운 밸류체인 시스템을 추진을 하겠다라는 의미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세 번째로 강조를 하고 싶은 내용은요, 미국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글로벌 밸류체인을 중국에서는 외순환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외순환에는 중국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광동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수출이 굉장히 발달을 해 있고 이것은 글로벌 밸류체인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외순환으로 정의를 해서 그거는 그거대로 하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순환이라는 것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공존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를 배척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공존을 하면서 이게 굳히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판을 이렇게 짜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현재까지 중국이 주로 발달을 한 곳이 사실상 광동 지역 이 굉장히 압도적이고요. 광동의 그 주강 삼각주 지역, 그 다음에 상하이 중심으로 한 장강 삼각주 지역도 엄청나게 큰 경제권이 있습니다. 이 두 경제권이 모두 GVC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이 만약에 이 GVC 중심의 외순환 외에도 내순환을 가지고 키운다라고 한다면 또 이 광동 지역과 상하이 중심의 이 경제권을 또 활용을 할까요? 아니면은 또 다른 지역을 통해서 중국이 이런 거를 추진할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코로나도 심해지는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